자, 5단원 2점짜리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도로에 대한 속도 이렇게 나왔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나왔어. B에 대한 A의 속도, 그리고 C에 대한 A의 속도.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뭐라 부를 거냐면 상대 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상대 속도라는 건 관찰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물체 혹은 어떤 물체에 대한 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관찰자가 마치 본인은 안 움직인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관찰자를 내 속도를 0으로 만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도가 0이다. 0이 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말이냐면, B에 대한 A 속도니까 B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지만 B 입장에서는 나는 안 움직이고 A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수식으로 굳이 나타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B 속도 빼기 A 속 아니죠, 반대죠. A 속도를 따진 듯한 B가 기준이라서 B의 속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B의 속도는 VB에서 VB를 빼니까 0 될 거고, 그래서 B는 관찰자가 0인 거고, A의 속도는 A 속도에서 B 속도를 빼서 이게 이 속도가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처음이니까 좀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같은 경우에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면 1m/s 빼기 VB가 플러스 2m/s여야 되죠. 지금 이쪽이 플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주면 VB는 마이너스 1m/s고, 여기서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뒤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1m/s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같은 논리로 지금 C에 대한 B의 속도가 플러스 2라는 걸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3m/s, 뒤로 3m/s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1대3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렇게 수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거는 조금 문제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문제적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좀 쉽게 답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앞으로 오른쪽으로 1m/s로 가는데 얘의 속도가 2로 보이게끔 하려면 B가 뒤로 1만큼 가고 있어야 얘가 앞으로 2만큼 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얘가 실제로 1m/s로 뒤로 가고 있는데 C가 보기에 앞으로 2m/s로 가는 것처럼 보이려면 얘가 오히려 뒤로 3만큼 가야 앞으로 2만큼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제 2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조금 이제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다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6, 얘는 8 이렇게 가고 있고요. 140m 등속 직선 운동. 등속이니까 가속도가 0이고요.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F는 MA에서 A가 빵이니까 F가 0이다. 여기서 말하는 F는 R자임이겠지? 자, 그럼 문제 읽어봅시다. A에 대한 B의 속도는 14다. A에 대한 B의 속도는, 굳이 이건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B의 속도니까 8m/s인데 A가 기준이니까 A 근데 6m/s. 이것에서 주의할 게 있어. 이거는 왼쪽, 이거 오른쪽인데 만약에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4m/s. 그래서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14다 맞는 말 되겠고요. A와 B가 서로 스치는 순간, 만나는 순간이지 10초다. 한번 10초 한번 해봅시다. 10초 지나면 60m 갔을 거고요. 10초 지나면 80m 갔을 거니까 총 140m 딱 맞네요. 그래서 딱 만나겠네. 그래서 니은 맞는 말, B의 작용 날짜임 0이다. 가속도가 0이니까.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너무나도 유명한 마이켈슨 원리 실험이고요. 실험 방법은 이래요. 조금 자세히 한번 풀이를 해주자면, 이렇게 빛을 쏩니다. 빛을 하나밖에 안 쏴. 근데 이 거울이 약간 반투명이기도 하고 두께가 있어서 일부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예요. 투과.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옵니다. 계속 오는데, 지금 경로차를 보면 실제로 거리를, 지금 거울 A야, 여기 반투원 거울 이 거리, 그리고
이 거리를 정확히 같게 맞춰놓고 매우 정밀한 실험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두께도 지금 여기만큼, 지금 이만큼 거울을 통과하고요. 여기도 이만큼 거울을 통과하는데 이 각도가 똑같아서 딱 정확히 90도 90도 이렇게 튕겨 나가니까 반사. 그래서 이 투과하는 거울을 통과하는 거리가 똑같아서 정확히 경로차는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이 빛, 광원에서 나온 빛, 이 빛이 만약에 매질을 따라 움직인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결파처럼 어떤 매질을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면 지금 이 실험 장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만약 움직인다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전이죠.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니까 이 주위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이렇게 이쪽 방향이든 아니면 반대 방향이든 에테르, 여기서 말하는 빛 매직 우리 에테르 보니까 이 에테르가 흐름이 있을 거고, 그러면 빛이 아무래도 오른쪽 움직일 때, 그러니까 에테르가 같이 움직일 때 좀 더 빠르고 반대로 갈 때는 느릴 거니까 지금 이 경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경우와 통과해서 여기서 반사해서 내려온 이 경우가 경로차는 같지만 속도의 차이가 생겨서 결국 동시에 도착하지 않을 거다. 동시에 도착하지 않을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빛이 여기에 도착하는 위상이 다를 거고, 위상이 다를 거니까 간섭 무늬가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테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고요. 기억 맞는 말 되겠고요. 에테르가 존재하면 시간이 같지 않다예요. 반대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으면 시간이 같고요. 그래서 이건 존재하는 같지 않다고요. 실험 결과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테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오히려 에테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나타내는 실험이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벨상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노벨상 역사상 거의 전례 없는, 실패했는데 상을 주는 노벨상까지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면 다음 중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이 두 개 있죠. 상대론의 가정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갈릴레이가 말한 것 중에 하나인데 상대성 원리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상대성 원리는 갈릴레이가 말한 것도 맞긴 하지. 그러니까 등속도로 운동하는 물체 사이에서 관성계에서는 모든 물체가 같은 물리 법칙을 갖는다라는 건데 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꼭 앞에 책 찾아보고요. 두 번째가 그 유명한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빛의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 상대 속도는 누가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누가 보냐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얼마로? c로. 그래서 이렇게 보든 항상 빛의 속도는 c로 같다. 5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 지금 B, A 광원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고요. 여기서 빛이 빵 발사하면 이렇게 빛이 슉 하겠지. 근데 철수 입장에서는 A랑 B가 안 움직여요. 왜냐면 우주랑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철수 입장에서는 빛이 나오면 같이 출발해서 같은 거리만큼 가니까 동시 도착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철수 입장에서는. 하지만 영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빛이 빵 쏘고 나면 그 순간 A는 도망가고요. B는 마중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빛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A로 향하는 빛은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요. B는 조금만 움직이면 되니까 결국 영 입장에서는 B 먼저, A 나중,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누가 측정하든 빛의 속력은 같다. 아까 4번에서 문제 풀 때 말했고요. 영희는 동시가 아니고 철수는 동시다. 맞는 거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 때 특수상대론의 특징 중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였냐면 동시성의 상대성.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는 동시인 게 다른 관찰자 입장에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 또 하나 길수축, 또 하나 시간 팽창, 시간 지연 뭐 이렇게 부르죠. 길수축이라는 건 움직이는 애는 시간 길이가 짧아 보인다. 움직이는 방향으로. 뭐 시간도 더 느리게 간다. 뭐 또 굳이 말하자면 뭐 E는 MC 제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움직이는 애는 질량도 증가합니다. 얼마큼 증가하냐면 감마 배만큼 원래 질량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지 질량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정지했을 때 질량이 제일 작아요. 이 감마는 이런 값이고요. 근데 보통 V가 C보다 작으니까 이게 1보다 큽니다. 항상.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0.7C, 0.4C 그러면 얘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B 입장에서는 얘의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얘의 고유 길이는 다 L0로 같겠지만 B 입장에서는 A와 LC를 보면 LA가 더 작은 상황,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됐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A가 측정했을 때 A가 측정했을 때는 본인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B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기억? 맞는 말. 크게 이상한 거고요. B가 측정할 때 두 우주선의 X방향 길이는 같다. 같지 않겠죠? C가 더 길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둘 다 기수축이 일어나지만 A가 더 기수축이 많이 일어나니까 B가 측정할 때 A 시간과 C 시간 시간 팽창 누가 더 많이 일어나냐면 빠른 놈이. 그러니까 A가 더 시계가 느리게 이동합니다. 느리게 시간이 째깍째깍 가요. 그래서 A 시간이 C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간다. 이거 맞는 말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했던 거를 그걸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크게 어렵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A가 측정할 때 두 우주선의 길이가 같대. 그러니까 고유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측정했을 때 A가 측정했을 때 근데 B의 시간이 C 시간보다 느리게 간대요. 그러니까 B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대요. 그러니까 VB랑 VC를 비교해 보면 A 입장에서 얘가 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건 얘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예요. 그럼 A의 고유 길이가 LB고 A의 고유 길이가 LC라고 한다면 지금 얘도 길이 수축돼서 L이 되고 얘도 길이 수축이 돼서 L이 됐는데 길이 수축이 누가 더 많이 갈 거냐면 더 빠른 얘가 더 빠르니까 얘는 한 0.3C라고 해봅시다. 얘가 더 길이 수축이 많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가 L로 같다는 건 원래 길이는 LP가 더 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은 누가 더 느리다고 나왔으니까 A가 측정했을 때 C는 VC 0.6C보다 VB보다 더 느리고요. B가 측정했을 때 A의 시간이 자기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죠? 왜냐면 B 입장에서는 A가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애는 무조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B 입장에서 본인은 안 움직이니까. 우선의 X방향 고유 길이는 B 같은 우주선이 고유 길이 물어봤네요. 고유 길이는 B가 더 큽니다. B가 C보다 길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맞는 거 4번. 자, 8번 문제 볼게요. 이렇게 있고 지금 얘가 이렇게 강수에 가까운 속도로 매우 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 뭐 이거라고 해봅시다. A가 측정할 때 자신의 시간이 B보다 느리게 간다. 아니죠. A가 측정할 때는 본인께 정산이고 B가 느리게 가는 거니까 B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이렇게 말해야겠지. 기억 틀렸고요. A가 측정한 X축 방향의 길이는 A가 측정한 이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니지. B가 측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고유 길이는 누가 재야 되냐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는 관찰자가 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대 속도가 0인 상태에서 그래서 B가 잰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아니고요. B 시계에서 고유 길이를 측정했다. A 입장에서는 이 B 시계 자체가 안 움직이고 이 빛만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만약에 이 높이가 L이라고 한다면 이 L만큼 움직였을 거예요. 하지만 B 입장에서는 B 시계가 뒤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하면 B 시계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L이고 여기 있는 이 우주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수직 방향 이 거리의 이 L은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L 그대로일 거고 이 거리까지 감안한다면 빛이 실제 이동 거리는 여기 있는 이 대각선 길이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 하나. 자, 이 문제 잘 읽어오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학생 B는 우주선을 타고 B1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P가 측정했을 때 P부터 Q까지 거리가 L0래요. 근데 이 PQ는 A가 보기에 정지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B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P는 어떤 상황이냐면 P 입장에서 P가 왼쪽으로 0.9c로 그리고 Q도 이쪽으로 0.9c로 움직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만한 막대기가 뒤로 0.9c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P 입장에서는 이 막대기 길이를 재면 고유 길이가 아니라 길이 수축된 길이가 재지겠지. 그게 L0예요. 다시 말하면 학생 A가 재면 이 길이는 분명 L0보다 클 겁니다. 왜냐하면 A가 잰 이 길이가 고유 길이일 거니까. 무조건 제로 붙어 있으니까 A가 고유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A가 측정한 PQ 사이 거리는 이거보다 크다. 이게 고유 길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B가 측정할 때 미온의 시간이 A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B가 측정할 때 미온은 정지해 있고요. 같은 속도 움직이니까 A는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A의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러니까 A보다는 미온이 더 빠르게 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미온의 질량은 B가 측정할 때가 A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B가 측정하기에는 미온은 B가 측정할 때는 정지 질량. 왜냐하면 B 입장에서는 안 움직이니까 정지 질량이 측정이 될 거고 A 입장에서는 이제 움직이는 질량이 측정이 되겠죠. M0. 근데 이 값이 감마배 더 커지니까 A가 측정할 때보다 더 작다.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맞는 거 기억과 니은 3번 될 거고요. 물론 움직이는 애가 질량이 왜 커지냐 이거는 사실 이게 수식적으로 증명하면 좀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하니까 좀 이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질량이 m인 애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속도에 따라서 질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속도가 0일 때 질량을 m제로 할게요. 여기다 힘을 줍니다. F라는 힘을 줄 거예요. 이 주면 우리는 뉴턴 역학 알고 있는 게 있죠. F는 ma. 그럼 가속도는 m0분의 f. 하지만 이만큼의 가속도를 얻어요. 그러면 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얘는 이런 가속도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뉴턴의 역학에 의하면 쭉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쭉쭉쭉쭉.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사실을 하나 말하죠.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물체, 뭐든 물질 파든 뭐든 다 상관없이 모든 물체 어떤 애의 속도든 무조건 빛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갖다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한테 맥시멈, 리미트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쭉 있을 때 V가 있을 때 이 리미트가 걸려 있어. 얼마로 걸려 있냐면 C로. 다시 말하면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것만 놓고 생각하면 내가 F라는 힘만 쭉 꾸준히 계속 준다면 나는 이만큼의 가속도가 생길 거니까 쭉쭉쭉 해서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된대. 그러면 얘가 가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려면 결국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준 힘이 바뀌진 않을 거니까 바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거밖에. 그래서 질량이 바뀌겠구나.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질량이 이게 고정된 값이 아니고 속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 값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증명을 하다 보면 원래 정지했을 때 질량 곱하기 감마배만큼 증가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하자면. 10번 문제 볼게요. 원자력 발전소 핵분열 말하고 있군요. 핵분열. 여기는 전자와 질량, 양전자와 전자, 다시 말해 E 플러스 양전자와 전자가 만나서 뭘로 바뀌냐면 한 쌍의 감마선, 감마레이 2개. 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쌍생성, 이건 쌍소멸인데, 쌍소멸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생각해 주면 돼요. 아마 이렇게 두 개에서 이렇게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이렇게 감마레이가 생기는 걸 쌍소멸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감마레이 두 개로 요거를 만들어낸 걸 쌍생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핵분열은 일단 분열이니까 쪼개져야 되죠. 그래서 가벼운 게 무거운 게 되는 게 아니고 무거운 게 가벼운 걸로. 그래서 기억이 이상하고요. 태양 내부는 핵융합이라서 핵분열과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감마선으로 변한 거는 에너지 동등성을 설명할 수 있다. 질량 에너지. 지금 양전자, 전자 다 질량이 똑같고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이 없진 않아요. 근데 감마레이 얘는 전자기파니까 질량이 없죠. 얘는 질량이 없고 대신 에너지는 갖고 있어. E는 HF. 이렇게. 그래서 결국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구나 라고 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번. 자, 이런 핵반응,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이런 핵반응식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죠. 핵자수, 반응조는 핵자수 똑같아야 되고요. 양성자수 같아야 되고요. 양성자수가 같다는 건, 두 개 같다는 건 중성자수도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물론 또 하나, 이온의 개수? 이온이 말 좀 그런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트론이 프로톤으로 바뀐 경우인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베타 분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가 생겨야 되면 대신에 전자가 하나 생겨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 얘는 핵자수 1, 0. 근데 이건 1, 0이니까 반대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양성자가 마이너스 1개 있는 거 이게 0이니까 결국 딱 맞아 떨어지죠. 맞지? 아 이게 1이지.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꼭 보존되는 거 생각을 해주고 반응 전후.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주면 이게 4, 이게 2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이 1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x는 이런 애구나.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중수선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26, 22 그러니까 위에는 4가 필요하고 밑에는 88, 86, 2.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얘구나. 헬륨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x의 중성자수는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중성자도 하나. 핵자수 위에 있는 게 핵자수인데 이 핵자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니까 다른 말로는 질량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y의 질량은 x 질량의 2배다. 사실 이게 오답이 나오기 쉬워요. 왜냐하면 y가 어떻게 생겼냐면 4이고 x가 어떻게 생겼냐면 2, 1이니까 우리는 보통 화학 시간에 이런 거 쓰거든. 이게 곧 질량이거든. 질량수라고도 부르니까. 그래서 2배 차이 나니까 2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x가 2개 만나서 헬륨이 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됐죠. 미소에 에너지가 나왔어. 사실 미소는 아니고 꽤 큰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나왔다는 건 근데 이 에너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일종의 질량이잖아. 에너지가 곧 질량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개 합친 질량.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니까 x를 2개 더한 거. 그러니까 x 2개랑 y 하나. 지금 이게 y니까요. y 하나랑 비교해보면은 y 플러스 약간의 에너지를 더한 게 같은 거니까 이거랑 이거 2개만 비교하면 이게 더 크다. 그래서 정확히 2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y의 질량은 yx 질량이 2배가 아니고요. 2배 질량보다 더 작죠. 나에서 핵반응 전후 양성자의 합은 같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 하나 되겠습니다. 아마 니은 디귿 많이 헷갈릴 거예요. 니은 꼭 생각을 해보세요. 12번 가난 핵반응식이다. 일단 위에서 아까 말한 핵자수, 양성자수 보존돼야 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사실 이거 어떻게 말하냐면
우라늄짜리가 235 우라늄짜리가 중성자 하나를 이렇게 흡수해서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 원자가 되게 불완전하거든. 이게 굉장히 불완전한,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불안정한 원자라서 얘가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열 과정을 보면 23692짜리가 이렇게 분열됐지. 근데 여기 56이 있고 여기 92가 있으니까 밑에가 얘가 36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얘는 141에 3, 144고 위에가 저기는 236이니까 92? 이제 요런 애가 x가 되겠고요.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 54, 92, 그럼 여기는 38, 그리고 위에는 142, 142 있으니까, 그리고 236, 그러면은 얘는 94인가요? 94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중성자 수는 같다. 똑같이 양성자가 90인데 이렇게 질량수가 다르다는 건 중성자 수가 다른 거죠. X와 Y의 질량수 빼기 양성자 수, 다시 말하면 중성자 개수는 같냐 틀리냐 해보면 되지.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예요? 56 되나요? 여기도 56이네. 같습니다. 맞고요. 나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질량 에너지 동음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뭐 계속 나오는 말이지.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5번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허무한 게 한 6번까지 풀고 갑자기 녹음이 안 돼 버려서 두 번째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유튜버들이 이게 녹음이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녹음이 안 되면 되게 허무하다는 게 이런 거네. 아무튼 고생했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